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섭입니다. 네. 윤석열 예비후보 입당부터 좀 어긋난다 싶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당 행사의 불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비판했던데. 이거 너무 크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 이 소위 말하는 기습 입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당 첫 일정이어서 예. 이게 또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과대 해석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봉사활동하는 거에 불참한 내용 때문에 이 지금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봉사활동은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속해 있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이벤트였고, 예. 저번 주에 저희가 참여 의사들을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좀 급하게 일정을 잡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나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불참 통지를 미리 하셨었고, 이준석 대표도 여기서 초대돼서 오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고 당의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메시지가 당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내시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 국면으로 볼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 네, 전혀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최지은 대변인, 그 민주당이 원팀 협약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특히 1, 2위 간에 엄청난 비난전이 일어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사실 이제 1, 2위 간의 비난전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예.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그 외에 뭔가 뭐 팩트를 왜곡한다든지 그런 네거티브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로 보이고, 예. 실제로 이제 원팀 협약을 한 다음에도 저희 대변인단도 그런 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YTN 뉴스 생방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재명 측 이낙연도 조직폭력배 연루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조직폭력배랑 같이 사진 찍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그 사람하고 이낙연도 같이 찍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이 뭐 누구랑 같이 찍자고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5.18 관계에서 어떤 뭐 행사 기획하는 데 있었으니까 사진 찍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민주당 전체에 대한 마이너스가 아닌가. 좀 잘못됐죠. 예. 이게 처음에 이낙연 대표님이 최성해라는 분이랑 예, 사진을 예. 찍었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발언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이재명 지사는 이 사람이랑 사진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예. 공방이 와갔는데, 이게 뭐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크게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어느 정도 공방이 좀 오고 가고 있지만은 조금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정책 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책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환영할 텐데, 국민의힘은 뭐 아직 경선에 돌입하지 않았으니까 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책 논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잘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네. 뭐 120시간 발언도 그렇고 불량식품, 또 페미니즘, 저출생,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네. 뭐 일일 일논란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뭐 그 말 실수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두둔하거나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말 실수고, 이런 실수들을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금 전에도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하려고 했던 말의 취지를 계속 설명하게 되잖아요. 캠프 쪽에서. 취지를 들여다보면 사실 뭐 납득이 되는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말 실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하시고 하는 건데, 결국 그 말 자체도,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끊어서 봐서도 문제가 있으면 결국 그건 또 정치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윤석열 캠프,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게 향하는 비판들은 겸허히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계속 이 메시지를 가다듬고, 정말 좋은 취지고 이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비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어떤 실언이나 이런 거 없이도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명료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국민들이 그렇죠. 네. 알아듣기 쉬워야 되는데 어쨌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캠프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석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게 잘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게 1인 1망원 뭐 이런 거는 말 실수라기 보기보다는 예. 평생 쌓아온 그 가치관, 아.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은 바뀌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바뀌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예. 이 발언도 굳이 뭐 방사능 유출 안 됐다는 말을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한 달 전에도 후쿠시마 그 원자력의 그 물질 그런 물을 이제 다시 그 물을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또 반복한 것이고 이것은 뭐 그러면은 사실 후쿠시마 방사능의 그런 오염식품을 우리가 지금 수출 금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사야 된다는 말인가? 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태도나 가치관은 그 쩍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렇게 앉으시는 거는 보통 지하철을 타보신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나 가치관은 고쳐지기 쉽지 않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노출될수록 그것이 점점 지지율 하락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쩍벌남에 관련해서는 뭐 고치겠다고 본인이 얘기하기도 했고 SNS에 반려견이 더 쩍벌이다. 네. 같이 고치겠다. 저는 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 사실 이제 쩍벌 여부는 뭐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에는 당연히 옆 사람한테 불편을 줄 수가 있고, 근데 뭐 대중교통을 탔던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혼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쩍벌을 했었던 거고. 그 자세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의 자질 예. 평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예.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예. 결국 이제 본인에게 향해지는 비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께 다시 이 모습, 좋은 모습으로서 이 승화시킬 수 있느냐는 또 중요한 이 정치인의 덕목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약간 재밌게 승화를 예. 했잖아요. 예. 그 애완견 토리라는 예. 뭐 이름도 뭐 돌이 비슷해가지고 뭐 라인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판으로 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내는 아니, 그러니까 게 있어서 제가 좋다고 봐요. 정치인으로서 잘 변신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도 못 고치면은 이제 그거는 좀 논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네, 고치겠죠. 예. 저는 그거 봤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재명 지사가 제가 그 몇 번 봤던 지적 중에서 네. 태도랑 비슷한 것 중에 이렇게 약간 턱을 치켜든다. 그것 네. 때문에 좀 약간 건방져 보이거나 네. 고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예. 지적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잘 고치셨는지 굉장히 뭐 태도가 안정된 태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그 자세나 태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생 걸쳐온 것들이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도 정치인에게 중요하니까 저는 잘 고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말실수 얘기 나왔으니까 그 윤석열 예비 후보 못지않게 우리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네. 대표되고 나서 몇 차례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YTN이랑 인터뷰했습니까? 이거 YTN의 문제가 아니고 송영길 대표의 문제예요. 네. 이게 또 불임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여성 차별적 발언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 맞는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발언의 배경을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최재성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의 주력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대선 주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예. 하필이면 그것을 불임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상황을 그렇게 비유를 할 예. 필요가 있나 이런 예. 논란이 당연히 있고 이것은 뭐 장애나 질병을 부정할 때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연장선상에 봐야 되고 이렇게 특정 시민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당 대표가 잘못하셨다. 앞으로 좀 주의해달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대신 좀 변명을 대자면 과거에 우리가 한 정당에서 대권 후보를 못 낸다거나
혹은 정권을 잡을 능력이 안 되면은 불임 정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광주 민주화 항쟁을 광주 사태로 배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광주 사태로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왔다. 이건 좀 변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구설에 올랐는데 어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공부가 부족하다. 지금은 말할 사항이 아니다.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준비 안 돼서 대권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까지 들었단 말이죠. 저도 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네. 들었어요. 라이브로 실황을 들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그 최재형 캠프에 계신 뭐 유력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너무 아쉽다. 이거 너무 나는 진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나는 잘 예. 모르겠다 했더니 예. 그래서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해당 질문들, 그러니까 준비가 좀 잘 안 돼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다 했던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미 다 연습을 하고 아는 내용들이라고 해요. 근데 최재형 원장 특징이 이게 완전히 본인 입장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때로는 우기기도 하고 그렇죠. 기자한테 역으로 질문할 어떻게 생각하시냐 역으로 질문도 하고 사실 그 스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스킬들을 전혀 안 쓰시고 내가 100%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쪽에서 전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아쉬웠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캠프 쪽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80%만 알아도 우리가 안다고 하고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자. 그런 기조들이 지금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잘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보기가 사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공부하러 대선 출마하신 것도 아니고 좀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하고 무도하다. 이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국민을 어떻게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겸손하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질문이 한 가지 정도도 아니고 여러 질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과연 겸손의 문제인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더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아까 전에 구설수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계속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0% 날치기라도 해서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물론 최재형 원장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 정치권에서 겸손이 사라진 지가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나 이런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한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처음이었으니까 정치 데뷔한 지도 지금 얼마 안 되고 김 비대위원 말처럼 너무 겸손하고 솔직하다 보니까 벌어졌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최재형 원장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제 오늘 이틀 내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국민 의례와 애국가 사절을 가족이 다 같이 부른다. 이걸 캠프가 왜 공개했느냐? 이게 투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했느냐? 뭐 이런. 그 어떤 애국심,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가지는 애국심에 호소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의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 가족 내력이 사실 굉장히 그 애국심이 투철하고 가족의 문화적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자체로는 좋은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전국에 계신 며느리의 표를 깎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어가지고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그 하고 싶어서 하시고 원래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도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꼭 캠프 차원에서 오픈했어야 되느냐. 이해 못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남성들도 뭐 그럼요. 이걸 굳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그 다양성이나 이런 것이 좀 무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그거는 가족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성까지 가시는 거는 그건 너무 가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며느리들의 표가 깎아먹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또 우리 며느리들은 다 좋아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럼 또 꼰대 논란에 휩싸일 거 아닙니까?
진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진짜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거를 캠프에서 공개했다는 좀 놀래서 어떤 전략으로 이걸 했을까 싶어가지고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약간 이분이 중도층 확장을 위한 후보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재형 전 원장은 좀 합리적이고 좀 점잖은 분이고 이런 이미지라서 중도층으로 공략을 할 때 이런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수 색채가 굉장히 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애국가 사진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도 아는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이었다. 그것을 이제 캠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 독립운동가 가문 출신이다. 또 보수 대권 주자 가족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징집 대상 모든 사람이 다 군대 갔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수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고요. 저는 근데 아까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신 거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뭐 일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국가를 가족이 불렀다고 그게 중도층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도층에서도 애국가 부르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 많고요. 예, 그거는 우리 애국가 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중도층에서도 좋아하시는 분 많을 수 있고요. 저도 네. 애국가라 노래 자체도 좋아하고 네. 굉장히 이제 들으면 뭉클한 이런 기분도 들고 그런데 그런 감정으로 하신 거죠, 뭐. 네,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 모습은 조금 전체주의적으로 좀 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근데 가졌습니다. 우리 공당의 행사를 가거나 하다못해 초등학교 행사 가도 다 같이 애국가 부릅니다. 예. 가족이 이 정도 내력을 가진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권 얘기도 해보죠. 대선 경선 후보 검증단 설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세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고 이재명, 추미애 후보 쪽에서는 이거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또 원래 뭐 당원 당규에도 없는 건데 지금 이걸 왜 갖고 오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네, 있어요? 뭐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사실은 뭐 검증은 충분히 필요하다. 모든 후보를 다 사실은 대선 후보라면은 다 검증을 해야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다 검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추미애 후보는 이제 이게 뭐 특정 후보를 공략한 것이 아니냐, 미리 있던 것도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이제 의문을 하셨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당에서 결국은 지도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 경선을 하면은 우리가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됐든 이제 지도부가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 1위 후보가 거부하면 좀 어려워질 거로 보이는데 지금 야권도 이 검증단 문제가 네. 나오고 있죠. 네네. 그거 근데 조금 제가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경선준비위원회 안에서도 검증 소위가 있어요. 예. 그 검증 소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직속으로 검증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검증단과 검증 소위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검증 소위는 정말 후보들을 검증하는 것들,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경선준비위 안에 있는 소위의 역할인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검증단은 사실상 네거티브 대응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진태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 본인이 이걸 검증해서 네거티브를 대응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약간 김진태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되려 가장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때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후보의 네거티브를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단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서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후보들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네거티브를 대응을 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잘된 인사기기도 해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평론하면서 네.
결국 검증단장 김진태 카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기존의 보수 정당과는 좀 차별화를 하겠다. 예, 예, 예. 근데 김진태 전 의원은 5.18에 대해서도 망언을 했던 분이고 네. 또 확실한 친박으로서 태극기 부대하고 집회도 같이 했고 정강훈 네. 목사도 함께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을 다시 불러 올리면 이 대표가 이야기했던 달라지겠다? 그게 그냥 물거품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뭐 견제고 차원이지 끝까지 관철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글쎄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김진태 의원 간의 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장제원 의원 역시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 인사청문회 하던 시절에 굉장히 날선 공격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인 3각으로 같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런 어느 정도 뭐 이 생각이 있겠죠.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아마 이준석 대표가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김진태 의원 스스로도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어쨌든 뭐 청년 정치인으로 대변되시는 분들이니까 여야 후보들이 청년 민심을 파고들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 1호 대책으로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 박용진 의원은 청년 안식 연재, 하태경 의원은 남녀 공동 복무 공약. 자, 역대 대권 중에 청년층에 대해서 가장 후보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대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최 대변인. 네,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 말고도 기본 소득에도 청년들에게는 기본 소득을 더 주는 것, 그리고 기본 주택 발표에서도 기본 주택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청년을 위해 할당하는 것, 이런 것을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이제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이 하신 청년 정책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말한 안식연제도 참 좋다. 이렇게 7년 정도 일하면 1년 정도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남녀 공동 복무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종 그런 정책이 토론하고 검증되면서 좀 좋은 청년 정책은 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좀 우리 정치, 우리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리더십이 조금 노화되어 있는데 노화되어 있다기보다는 한 세대가 좀 더 많이 과대대표되어 있는데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좀 더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공약들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기본주택에 관련돼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싶고요. 그 땅이 어디에 있으며 그 100만 호를 역세권에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 전혀 청사진이 없는 상황이고요. 무슨 돈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합니다. 뭐 현대 금융 기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채에 3억이라고 생각해도 100만 호면 300조입니다. 예. 그 임기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절대 아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허황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박용진 의원의 그 7년 일하면 1년 안식 하는 거, 이게 전체적인 업무 시간을 조율을 해가지고 주당 그 시간들을 줄여야지 이렇게 업무를 단절시켜가지고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갭이어라고 해서 대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1년 쉬는 거는 괜찮지만 한참 일하는 중에 7년 일하다가 1년 경력 단절되면 하다못해 우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경력 단절 6개월만 돼도 그 다음에 취업하기 어렵고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내용이고요. 하태경 의원의 남녀 공무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당이니까 조금만 비판하겠습니다. 그냥 그것도 좀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청년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결국 누구나 당연하게 청년기에 해야 되는 집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누구나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너무 당연한 일들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청년 어쩌구의 정책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소 주택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시간이 해도 없습니다. 될까요? 최 대표님 네. 다음 주에 합시다. 아니,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 재정과 이 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할 때 제가 드릴게요. 바로 다음 시작할 때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